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수정입니다. 정말 오늘은 시원하게 시장의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도 오늘만큼은 빼지 않고 적극적인 매수에 나섰는데요. 덕분에 우리 시장 대형주와 중소형주 모두 시원하게 안정적인 흐름 가져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 홍주원 전문가님이 정확하게 시장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나 딱 맞아떨어지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셨다고요? 저희 주토피아 노란톡방에서 정말 칭찬과 응원의 댓글이 자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을 비추시기만 하면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문자번호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이렇게 네 글자 보내주시면 역시나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증시가 굉장히 예쁘게 나타났습니다. 그 예쁘다라는 말을 꼭 해주셨는데 그러면 과연 다음 주 시장은 예쁠까요? 별로일까요?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저희 금요일은 또 다음 주 시장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이니까요.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출발해 보시죠. 자, 오늘 시장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증시 반등이 나타나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 양시장에서 나타났고요. 코스피는 1.81% 상승하는 모습 2639.29포인트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은 1.86% 상승으로 879.88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금요일 주토피아가 중요한 이유 바로 이번 주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보고 또 다음 주에 강력한 상승이 나타날 만한 테마와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자, 올랐던 테마가 과연 더 오르게 될까요? 아니면 또 새로운 테마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저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이슈부터 살펴보시죠. 이번 주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이슈가 각 섹터에 힘을 실어준 재료였습니다. 이 건설기계 관련주와 2차 전지 관련주 과연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상승 여력 계속해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후발주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희 주토피아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또 어떤 모멘텀들이 우리 시장에서 나타날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반등이 시장에서도 전반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원자력 발전과 메타버스 여름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한미 원전 시장 공동 진출 협력 선언 기대감에 원자력 발전 테마 가지고 나오셨고요. 오늘 오랜만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급등 양상을 보였습니다. 애플이 혼합현실 헤드셋을 공개하게 되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상한가 기록을 기록한 종목도 있고요. 또 여름 테마를 이제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빨리 좀 폭염이 나타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 부분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 가지 재료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이슈들 짚어주실 우리 홍주원 전문가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수강생이 100만 명을 돌파했고요.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로서 금투사 PB 경력 또 1조 원대 트레이더 활동 경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실전 투자 대회 연속 3회 우승 경력이라는 독보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자, 이분과 함께하면 뭐니 해도 거침없고 꾸준한 수익률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주에 세 종목으로 한 45% 정도의 수익률을 챙겨갔거든요. 서현, 이화, UAM 관련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3주 동안에 24%의 수익률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지금 수익 인증들이 쏟아졌는데요. 17%, 12%, 14% 나머지 분들도 17% 정도의 상승분 가져가면서 수익 아주 두둑히 챙겨가셨고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어제는 시장이 좀 심심했기 때문에 우수 AMS를 단타 종목으로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하루도 아니죠. 10분 정도 만에 11%의 수익률을 챙겨갔습니다. 단타를 안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이 종목으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또 챙겨가셨어요. 10%, 8%, 8%, 9%, 7% 정도의 이 상승분, 추가 수익을 여러분들이 챙겨가실 수 있었던 어제 시장이었거든요.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 어려운 시장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심심치 않도록 저희가 종목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또 디어유라는 종목, 시크릿 종목 저희가 소개를
소개를 해드렸었죠. 10%의 상승분 역시나 가져가게 되면서 세 종목을 합치게 되면 45% 정도의 수익을 챙겨간 모습이었습니다. 디어유도 19%, 12%, 14%, 16%, 11% 이렇게 매수 타점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잡아가셔서 수익 보신 분들 너무나도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크릿 종목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1위에 자리하고 있는 대동기어가 31%의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서현 이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4%, 이루온이 15%, 우수 AMS 11% 아까 말씀드렸고요. 대동스틸 10%, 디어유와 함께 공동 5위에 자리하고 있는 시크릿 종목입니다.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 안에서만 조용히 언급이 되기 때문에 더 큰 수익률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휴림 로봇 보이시나요? 428%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한신기계 186%, 일성건설, 동신건설, 건설주들도 100% 넘는 상승세 챙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식 투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는 하락장에서도 계속해서 꾸준한 수익을 챙겨갔으니까요. 주식의 유토피아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뿐만이 아니죠. 저희 주식 기초 자료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14강입니다. 추세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지금 1강부터 20강까지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거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다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하나씩 모아보셔서 주식 기초 지침서로서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을 비추시기만 하면 바로 노란톡방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주식 기초 자료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이렇게 또 한 주 동안에 중요했던 이슈들 짚어봤고요. 다음 주에 있을 재료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또 열심히 점검을 해봐야겠죠? 모두 다 함께 지금부터 주토피아로 떠나보시죠.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을 또 멋지게 맞춰주신 우리 홈즈원 전문가님, 이제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여전히 낯섭니다.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한 유토피아, 주토피아 시간입니다. 네, 이제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중요한 날을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주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아주 좀 기분 좋은 마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토피아에서 금요일장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한 주의 마무리가 좀 좋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도 되는데, 자,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 수익 안 내시면 정말 하락장에서는 더 어렵잖아요. 지금 빨리 들어오셔서 다음 주 전략을 챙겨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있잖아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을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거 터치하셔서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 그리고 추가적으로 드리는 혜택들까지 모두 빨리빨리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시장 점검부터 해볼 텐데 정말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내일은 좀 시장이 예쁘게 나올 것이다. 반등이 나올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양시장이 정말 반등다운 반등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도 많이 담아줬고 이제는 상승을 진짜 기대해봐도 되는 게 아닌가. 우리 시장 많이 쉬었다 그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맞추셨는지도 궁금하고 시장 점검 좀 해주세요. 네, 우선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리지만 바닥이라는 것은
다져질수록 강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몇 번의 눌림을 거치면서 바닥을 야무지게 다져야지 강하게 시장이 지지 구간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위에 차트가 코스피 차트고요. 아래 차트가 코스닥 차트입니다. 네, 우선은 이제 며칠 전에 5월 12일 날이죠. 12일 날 그때부터 강하게 좀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요. 네.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 산을 하나 그리면서 또 하락이 나왔을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듯 말 듯 하면서 바닥을 몇 번 이렇게 두드리면은 오히려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하락 나온 거를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된다. 오. 적극적으로 매수 기회를 잡아야 된다. 왜냐? 지금은 바닥 다지기 구간이기 때문에 바닥이 다져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싹도 피어오르고 아주 꽃도 피고 이러는 겁니다, 네, 시청자분들.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시 꽃이 피는 시기이고요. 오늘 날짜로 바닥이 완벽하게 좀 다져졌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아마 남은 5월은 우리가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이대로 좋은 흐름을 유지한다면은 5월 중에 2,700포인트 근접하게 회복을 해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900포인트 이상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5월 중에 한 910포인트까지는 그래도 좀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가 상승 구간이 충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들에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무조건 적극적인 매수를 해야 되고요. 지금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죠. 뭐 사실상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한 계통의 같은 전문가들이라도 다 다릅니다, 생각이. 어떤 또 다른 분들은 이제 아직까지도 지금 바닥을 더 다져야 된다, 더 하락 구간이 남아 있다 이렇게 네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쭉 빠질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자, 그런데 우선은 시장이라는 것은요. 빠질 때 빠지더라도 반등을 주고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 반등과 빠지는 구간의 타이밍을 잘 잡을 필요가 있겠죠. 네네네. 자, 그럼 시청자분들 지금 반등의 타이밍입니다. 오. 자,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고 빠지더라도 그 다음에 빠진다라는 거지. 네. 오늘 같은 시장의 흐름을 보셨으면은 충분히 아셨을 거예요. 지금 이런 시장 속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으면은 이 반등장에서 또 수익을 놓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또 하락장에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은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팁을 드리자면요.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나서 뒤늦게 발을 담그면은 빠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올라가기 시작하기 전부터 담아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어제 그리고 최근에 요 며칠 거래일 동안 요번 주가 굉장히 적극적인 매수 타이밍이었다 보시면 좋고요. 오늘 시장 많이 올랐죠. 그리고 아직까지 오를 종목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여기서 움츠릴 필요 없고요. 지금 이제 후발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무엇이 있는가 이슈 좀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네. 이번 주 내내 아마 홍정 전문가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게 지금 적극적인 매수를 해야 되나요? 관망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손절을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항상 늘 드렸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번 주는 적극적인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더니 오늘 금요일에 이렇게 또 시원한 반등이 나와줬고 이제는 바닥을 열심히 다지고 다음 주에는 조금은 또 기대가 되는 모습이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확한 시황 여러분들 주토피아에서만 받아보실 수 있겠죠. 저희가 장 중에도 장 전에도 장 후에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을 비추시기만 하면 바로 노란도로 입장 가능한 링크가 뜹니다. 그거 터치하셔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하락장에서도 저희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을 냈던 거 아마 제가 말씀드려서 아실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주식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여러분 저희 시크릿 종목 수익률 탑5 보시다시피 저희 다 어려운 시장에서 수익을 냈거든요. 대동기업부터 디어유까지 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쉬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들어오셔서 어려운 시장 같이 극복해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준비해 주신 이번 주에 핫했던 이슈들로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기계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과연 다음 주까지도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내용과 함께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건설 같은 경우는 정책주의죠. 그리고 정책주는 강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진다고 해서
갈 놈이 안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청자분들. 시장이 안 좋으면은 종목들이 같이 빠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자,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 빠져준다면 시청자분들 이거는 기회일까요? 아니면은 버려야 되는 걸까요? 기회죠. 그렇죠. 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눌릴 때 울상을 지을 게 아니라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테마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 테마들 안에서 눌렸을 때 같이 눌린 종목들을 찾아내서 싸게 사라는 거죠. 네. 할인 기간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세일 기간이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건설 테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 건설 쪽이 요즘에 좀 최근에 시장이 좀 침체되고 빠지면서 같이 눌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공략 드렸던 시크릿 공략주 뭐 동신건설이라든가 네, 일성건설 이런 종목들도 수익을 물론 냈지만 네. 또 빠져 있어요. 네. 자, 우선은 제가 차트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시청자분들. 자, 우선은 우리가 시크릿 종목으로 공략했을 때가 일성건설이 여기예요, 여기. 여기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수익을 냈어요. 오, 자, 네네. 그런데 지금 다시 빠졌죠. 네. 이거는 더 이때보다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예요. 완전 기회네요. 엄청난 기회죠. 네. 그러니까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일성건설은 기존에 있었던 이 회복 주가까지만 회복을 해줘도 네. 대략적으로 몇 프로를 챙길 수 있는 거냐?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 네. 예, 여기서 전고점까지만 올라가줘도. 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네. 이 구간에서요. 이 구간에서 전고점까지만 올라가줘도 오. 여기까지만 올라가줘도 네네네. 거의 40% 가까운 수익입니다. 오, 그러네요. 적은 수익이 아니죠. 네. 아, 엄청 좋은 수익이죠. 그렇죠. 지금 그러면 이게 세일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이 일성건설이 지금 수급이 너무 좋아요. 수급이 너무 좋고요. 주봉 차트 상으로 봤을 때 네. 현재 지금 이제 긴 횡보 기간을 지나서 한 방 크게 터뜨렸고요. 네. 그리고 다시 좀 내려왔다가 보시면은 이 전에 있던 수급량들을 훨씬 뛰어넘는 수급이 3월 달 셋째 주에 생겨났습니다. 오.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시 파동을 그려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네. 이 정도의 수급을 해결하려 그러면은 주가를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오. 그게 무슨 말이냐?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매물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럼 그 매물을 소화하려면은 지금 현재 주가로는 절대로 소화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익절을 하던 물량을 던지던 간에 네. 주가를 떨어뜨릴 거면은 진작에 확 떨어뜨렸어야 됐고, 그리고 올릴 거면은 더 올려야지 얘들이 이 지금 매물이 여기에 보유하고 있는 수급 매물이 시장에 다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는 일성건설이라는 차트는 버릴 차트였다면은 진작에 밑으로 쭉 빠지고도 거래량이 들어오면 안 됐다라는 네, 거예요. 네, 근데 네. 지금 거래량이 다시 들어왔잖아요. 오. 그러니까 이거는 밑으로 하락으로 매물을 던지는 게 아니라 상승을 시켜서 매물을 던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매수 타점이 좋은 기회이고 앞으로 전고점까지만 올라와줘도 40%인데 신고가까지 넘어가면 100% 이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신- 동신건설도 한번 봐달라고 지금 네. 그러시더라고요. 동신건설이요? 네. 누가요? 그 지금 여기 네. 이니어에서 막 아, 들려가지고 그래요? 네. 홍전 전문가님 믿고 따라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아니, 동신건설도 마찬가지예요. 네. 동신건설은 사실은 일성건설보다도 더 안전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오, 있어요. 네네. 굉장히 재료의 다양성이 있고요. 네. 정치 테마에 엮여 있지만 그거에 별도로 지금 건축 정책주로 더 큰 모멘텀이 작용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건축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도 있지만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주택 공급까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공급까지 합쳐지면은 지금 건설은 앞으로 향후 1년에서 2년 동안은 건설주들이 굉장히 주도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 자, 어때요? 시장이 빠지면은 종목이 같이 빠지잖아요. 네. 그런데 시청자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지수가 빠지면 같이 빠집니다. 자, 그런데 나쁜 종목이 지수가 빠질 때는 나쁜 종목은 더 많이 빠져요. 당연히 좋은 종목도 빠지죠. 네. 자, 그럼 이때 빠졌을 때 나쁜 종목을 매수하는 사람이 있고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 그 무슨 차이지?
안목의 차이겠죠. 안목의 차이. 네, 네. 생뚱맞은 질문 아, 네. 하시네요. 아니, 그거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누구는 저희가 흔히 말해서 네. 정말 이제 조금 속한 표현으로 은가손이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또 하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왜 누구는 좋은 종목을 선택하고 누구는 금손이고 누구는 은가손인가? 좋은 종목을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주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종목을 떠나서 네. 모멘텀이라는 거를 보면 좋아요. 음. 정책이라는 거는 정권 초기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게 바로 정책주들이에요. 네. 그 중에서 단연코 정말로 누누이 여러 번 말했던 정치인들이 누누이 여러 번 말했던 정책이 바로 건설 쪽, 그쵸, 재건축 건설. 쪽이 아닐까 네. 싶어요. 건설 테마가 단연 요번 정책주에서 히든이라고 하면 히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쌀 때 지수가 빠질 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시청자분들, 건축,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주택 공급 요번에 이 정책으로 인해서요. 여러분들이 그 건설주로 정말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자, 그러면은 동신건설이 지금 매수하면 몇 프로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일성건설은 지금 매수를 한다면 몇 프로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동신건설이나 일성건설을 제외한 또 다른 건설주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시장 속에서 이런 건설주만 몇 개 포트에 두세 개만 넣어놔도요. 계좌가 아주 빵빵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노란통 메신저 입장하시는 분들에게 건설 정책에 대한 특별한 모멘텀 그리고 특별한 전략까지 함께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일성건설, 동신건설 그리고 그 이외에 또 다른 건설주들을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전략을 잡고 가야 되는지까지 제가 노란통 메신저 안에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아직까지도 이 시크릿 종목들 그리고 노란통 메신저 안에서만 제공되는 히든 종목이 남아 있습니다. 건설주 관련해서 약 3종목 챙겨갈 수 있으니까요. 3종목 받으러 노란통 메신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우리 뭐 홍 전 전문가님은 홍건설로 불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시크릿 종목, 히든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종목 일성건설, 동신건설 보시면요. 이미 122%, 111% 이렇게 수익률을 챙겨갔습니다. 챙겨간 이후에 다시 한번 저희가 시크릿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었거든요. 추가적인 전략이 아무래도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건설주들이 다시 한번 이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됐었습니다. 여러분들 건설주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들 궁금하시죠? 노란톡방 열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QR코드 비추시기만 하면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전략들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열심히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목이 맸는데 다음 두 번째 이슈로 이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방한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전기차 투자에 대해서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배터리 동맹 기대감도 있는데 2차 전지주들 많이 오르기도 했거든요, 이번 주에.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 가져갈 수 있겠죠, 2차 전지주들? 그럼요. 네. 네, 정말로 2차 전지는 앞으로 꾸준한 상승을 보일 것이고요. 음. 최근에 보면은 그동안 조금 눌려있던 LNF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오, 막 급등하더라고요. 급등도 하고 네. 신고가도 만들어내고 네. 있습니다. 자, LNF라든가 뭐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2차 전지주 관련주 안에서도 시총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급부상하고 있는 후성이라든가 이런 오. 종목들도 있죠. 네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종목들 말고도 더 전망이 좋고 더 매출과 실적을 잘 내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2차 전지 수급을 살펴보자면요.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기관과 외인이 동반 순매수를 계속 이어왔던 테마이기도 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자, 이제부터 다시 또 다른 흐름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고 제가 또 저번에도 이제 계속 이야기 자주 반복하면서 드렸던 이야기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요. 산업의 잉태기, 도입기, 성장기, 과도기 중에 지금 도입기, 맞아요. 2단계인 도입기의 상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성장기에 지금 돌입하기 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인 성장기가 이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눈으로 드러나겠어요? 성장기라는 걸 눈으로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청자분들? 실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후성이라는
기업도 종목도 다시 올라가는 이유가 결국은 올해 연말까지의 영업이익의 컨센서스,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년도 매출, 전년도 영업이익을 훌쩍 뛰어넘었다라는 거죠. 컨센서스가 이미. 그러니까 지금은 매출에서 성장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오. 그러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인 성장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성장기 때 어떻게 되냐? 여러분 과거의 반도체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얼마나 탄력적으로 쭉 올라갔습니까? 맞아요. 그죠? 네네. 그렇게 지금 2차 전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2차 전지 네. 슈퍼사이클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우리가 어, 반도체 한참 그랬었잖아요. 2차 전지는 사실 지금 요번에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랑 네.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친환경차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앞으로 2030년 그 정도 수준에서 50%까지 좀 대체를 해보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대체를 위한 자금 지원, 한마디로 50억 달러 정도까지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의 교체, 앞으로 내연기관은 사라지고 전기차를 다 이제 교체를 시킬 것이다. 이것은 작년, 재작년부터 나왔던 정책들이에요. 네. 자, 그런데 어차피 2차 전지는 여기에서도 모멘텀을 갖고 가지만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과연 자동차 업계에서만 2차 전지로 교체가 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산업에서 2차 전지는 사용될 예정입니다. 네. 특히 드론이라든가 플라잉카라든가 UAM 관련돼서도 이제 거기에 대체 에너지인 2차 전지 배터리, 한마디로 전기 에너지가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네. 요즘에는 선박 또한 전기 에너지로 구동이 되는 방식으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2차 전지와 태양열 에너지 저장 장치 네. ESS를 결합한 친환경 선박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친환경 선박에도 2차 전지가 아주 많이 들어가고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와 태양열 장치까지 다 우리가 이렇게 선박이 선조가 된 건조가 네. 된 이 선박을 우리가 친환경 선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들어가는 데가 되게 많네요. 2차 전지가. 그렇죠. 그래서 네. 앞으로 모든 산업에는 바로 이러한 2차 전지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에 핫했던 또 테마가 뭐예요? 로봇이잖아요. 네. 로봇에서는 뭘 들어갈까? 로봇이 뭐 기름 빨아먹어요? 아니잖아요. 분유통에 기름 타줘야 돼요? 아니잖아요. 네. 2차 전지예요. 아, 2차 전지예요? 네. 로봇도? 앞으로 로봇 산업에도 오. 2차 전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봇이라는 거는 동력을 많이 사용한단 말이죠. 네. 그죠? 많이 네. 움직이고요. 네.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 움직여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럼 2차 전지만큼 이렇게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움직이게 해줄 수 있는 그 전지가 있나요? 없죠, 지금 없죠. 이제. 네, 3차 전지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2차 그럼 전지까지 다 2차 전지로 있으니까. 들어간다고 네. 보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산업들에는 다 2차 전지가 에너지의 대용품으로 사용될 건데 과연 2차 전지가 앞으로 안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2차 전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요. 시청자분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성장세가 두터운 확실한 종목들로 구성을 하셔야지 시장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수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테마,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산업에 공략을 하셔야 되고 투자를 하셔야지 여러분들 계좌가 변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요즘에 보니까 후성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그 LNF 같은 경우도 뭐 아쉬운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이렇게 성장세가 두텁고 확실한 성장을 보여주면서 확실한 수익을 줄 수 있는 2차 전지 안에 이 관련주들 엄청 많습니다. 네. 그 많은 관련주 중에 제가 특별히 제공해드리는 홍주원 소장의 관심 종목 탑3 제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통 메신저 입장해 주시고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관심 있게 보는 2차 전지 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오늘 홍준 전문가님 굉장히 아낌없이 막 주신다고 지금 얘기를 하셔가지고 약간 걱정이 되려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이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관심 종목 알려주신다고 하거든요. 근데 정말 앞으로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우리가 안 가져갈 수 없는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미래 산업을 이끌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 과연 2차 전지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아쉽지 않게 지금 후발주로 챙겨갈 수 있는 종목도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바로바로 들어오셔서 홍전 전문가님이 주시는 힌트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핫했던 이슈 두 가지 건설기의 2차 전지 살펴봤고요. 저는 이 다음이 좀 기대가 됩니다. 과연 다음 주에는 어떤 이슈, 어떤 테마가 우리 시장 주도하게 될까요? 잠시 후에 내용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들 정리를 했고, 이번 주 있었던 이슈들 정리를 했고, 다음 주 이슈들 세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일단은 원자력 발전, 그리고 메타버스, 여름 이렇게 세 가지 테마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첫 번째부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이 왔어요. 일단. 근데 여기서 뭐 지금 우리 2차 전지 얘기도 하긴 했는데 원자력에 관한 논의도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시장에서 다시 한번 원전 테마가 부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것 같아요. 원전은 사실은 2차 전지랑 연결이 되는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제가 앞으로 거의 대부분의 대체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대체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네네. 거기에서 단연 2차 전지가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인데 그럼 2차 전지는 누가 충전해 주나요? 2차 전지? 2차 전지? 그렇죠. 전기. 전기 에너지가 네. 있어야 2차 전지가 충전이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 전기 에너지는 누가 만들어내나요? 원전. 그렇죠. 네.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뭐 풍력 에너지라든가 친환경 에너지들 뭐 그 태양광 에너지 이런 것들 다 좋은데 원전의 효율성에 5%도 못 미칩니다. 오, 맞아요. 그쵸? 네. 한 1.5%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효율이 떨어지는데 근데 앞으로 이런 큰 에너지 대체를 위해서 원자력 발전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될까요? 더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더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원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 앞으로의 이 에너지가 대체가 되는 이 시기잖아요. 네. 이 시기에 원전은 절대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이렇게 됐어요. 과오가 있었습니다. 과오. 네. 네. 그러니까 인간들의 과오죠. 네. 네, 휴먼들의 과오인데 네. 이 원전의 위험성을 야기하면서 원전을 탈원전시키자. 네. 그죠? 맞아요. 그러려고 했었잖아요. 이게 시대적 착오라는 거죠. 탄소 배출을 제로 탄소로 만들고 그죠? 친환경으로 세상을 구현을 해내려 그러면은 네. 원전은 필수인데 어떻게 원전 없이 만들겠냐 이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시대적 착오인 거고요. 네. 두 번째 시대적 착오는 무엇이냐면은 기술은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산업도 계속 발전을 해 나가요. 네. 그만큼 과학 기술, 의료 기술 우리가 계속 시대를 거쳐서 발전을 해 왔잖아요. 원전 때문에 결국은 우리 지금 다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네. 우선은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사고 방식으로 봤을 때 과연 원전이라는 기술을 폐지시키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원전이라는 기술을 보완시켜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구동이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게 맞는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의료 기술이 발전하듯 이러한 기술들도 계속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네. 그런데 이전에는 이 탈원전의 시대적 착오, 과오를 범하면서 네.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 과오를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순간. 네.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바로 방금 이야기 드린 거예요. 기술의 발전을 시켜서 원전 기술을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고 네. 그런 기술들이 발전될수록 더 원전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늘려가면 늘려갔지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전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그런 핵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처리 부분을 조금 더 연구 개발하는 R&D 투자 비용을 좀 늘리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순간이 언젠간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현재 인류의 기술로는 안 되겠지만 네. 앞으로 인류는 지속적으로 전기가 필요해요. 원전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계속 많이 나오는 핵폐기물을 걱정할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지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거기에 있는 관련주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전은 굉장히 큰 먹거리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절대로 지금 이 원전을 포기하셔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네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가 저번에 한전이 올해 영업 적자가 17조 정도 된다라는 컨센서스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오바가 됐어요. 오. 또 다른 컨센서스가 2차 컨센서스가 나왔는데 네. 20조가 넘습니다. 오, 네네. 적자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이나 원전 하나로 인해서 한전이라는 이 공기업이 네. 이만큼 적자에 타격을 시달리고 받았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원전이 그만큼이나 절실할 때고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네.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원전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에너지 안보 위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나요? 천연가스와 원유에 대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이 천연가스와 원유 같은 경우는 우선은 화석 연료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뭘로 교체를 한다라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를 교체를 하겠다라는 네네. 거죠. 그럼 원전은 앞으로 이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데 필수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 관련돼서는 요번 주부터 다시 한번,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좀 살펴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살펴보자면요. 요번에 이제 한국과 미국이 원전 시장을 공동 진출 협력 선언을 했어요. 네. 오는 21일 내일이죠. 네. 서울에서 열리는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요.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 선언 등 다각도에 걸친 원전 협력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소형 모듈 원전 SMR이라고 불리죠. 이 공동 개발 협력과 한미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를 재가동시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해외 원전 시장을 공동 진출을 함으로써 양국 정상 합의문에 담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가 같이 원전 시장을 좀 섭렵을 해보자라는 내용인 거고요. 이미 많이 오른 것 같은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과연 어떠한 후발주들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신기계 이런 종목들은 많이 올랐죠. 많이 그죠? 올랐잖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기술 같은 경우도 튀다가 말았다 그러고 있고요.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네. 어떠한 종목들일까요? 한신기계는 원자력 발전소용 공기 압축기를 국내 주요 원전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원전 핵심 기술인 계측 제어 설비인 MMIS를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개발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에너토크는 어떤 기업일까요? 원자력 발전소용 전동 액추에이터 및 감속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이 세 종목 다 원전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좋고 네. 그런데 한신기계만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기술이라든가 에너토크는 충분히 후발주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위에도 이제 보성파워텍, 일진파워, 태광, 서전기전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보성파워텍도 많이 올랐어요. 일진파워도 그동안에 많이 올랐고요. 태광, 서전기전도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언급드리지 못하고 있는 원전 관련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너무 많아서 탑이에요. 네. 그래서 이 관련된 로드맵을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데 이 로드맵은 노란통 안에서만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후발주로 공략해봐야 될 원전주 다음 주에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우리가 공략을 해봐야겠죠. 네. 월요일 날 우리가 봐야 되는 원전주들이 무엇이 있는지 오. 노란톡 안에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홍주 원전이라는 또 별칭이 붙은 원전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분석을 하신 홍주원 전문가님이 다시 한번 다음 주에는 원전 관련주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 아마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생방송에서는 이 정도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저희
로드맵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다음 주 이슈 수혜주 로드맵으로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자력 발전도 있고요. 나머지 이슈들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자세히 안 보이실 거예요.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걸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안에서는 확대도 해보실 수 있고요. 출력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딱 바로 지금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바로 화면을 비추시기만 하면 지금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거든요. 들어오셔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공략 가능한 원전주 어떤 것들이 있을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빨리빨리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슈 살펴볼게요. 저 이게 되게 흥미로웠는데 애플이 혼합 현실 MR 헤드셋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AI 그리고 증강현실 VR 이렇게 AR, VR을 혼합한 게 MR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궁금해요. 일단은 이게 헤드셋이 뭔지도 궁금해요, 지금. 우선은 그동안에는 네. 우리가 이제 VR이랑 AR 같은 경우는 네. 각각 따로였어요. 네. 귀로 듣거나 아니면은 이 공간 자체로 보거나 그 VR 게임은 해봤잖아요. 우리. 그렇죠. 네, 맞아요, 이거 맞아요. 눈으로 이거 쓰고서. 네, 그건 이제 VR 눈으로 네. 쓰는 거. 그리고 AR 는 이제 뭐지? AR 같은 경우는 이 공간 자체에서 내가 체험을 하는 것. 그런 네네. 것들인데 근데 이거를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헤드셋 자체가 쓰면은 소리며 이런 감각들이 다 어머, 이제 네네네. 입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혼합 제품이라고 해서 MR이라고 하는 건데 네네. 요건 이제 애플이 처음으로 음. 이 시연을 해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 헤드셋 형태고요. 네. 이게 이제 뭐 귀까지 같이 그럼 진짜 가상현실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같이 합친 거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애플은 이 AR 헤드셋 제품을 빠르면 오는 연말 중에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2세대 버전이랑 AR 스마트 안경 세트를 2024년도 경쯤에 한 출시를 해볼 것이다라고 오.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네. 조정을 받던 메타버스 관련주들 드디어 움직일 때가 맞아요.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 움직였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메타버스 관련주들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특히 좀 움직였어요. 네, 맞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급등 나왔잖아요. 뭐 맥스트라든가 이런 맥스트, 종목도 네. 좋았죠. 덱스터도 좋았고요. 네. 그 자이언트 스텝도 좋았는데 이런 오랜만에 것들도 다 진짜.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네. 한번 살펴볼 건데 네. 왜 관련주인지 좀 보자면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뭐냐? 3차원의 가상 세계를 구축하고요. 이걸 활용하는 서비스로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방위적으로 현실과 비현실 모두 공존할 수 있는 가상 세계라는 매우 폭넓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메타버스가 예전에 입학식도 메타버스로 하고 창업식도 메타버스로 했다는 네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메타버스는 내 현실과 밀접해 있는 가상 현실이라고 맞아요, 보시면 맞아요.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 정말 시대를 잘 타면 여기 안에서 직업도 많이 탄생이 될 거고 네. 그리고 이 메타버스 안에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이럴 네. 거예요 아마. 저 괜찮을까요? 글쎄요. 네. 또 다른 현실이 생긴다는 게 또 네. 피곤해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네. 그런 의미 없는 인간관계를 또 이제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유, 또 네. 이렇게 또 씁쓸한 얘기를 하셔. 네. 그렇지. 네. 원래 인간관계라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게. 아유, 저희 의미 있잖아요. 주토피아 굉장히 의미 있는 팀인데 왜 네. 그러세요? 네. 그게 이제 하루 아침에 또 달라지더라고요 사람이. 갑자기? 알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네. 메타버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선은 네, 메타버스 안에서 맥스트라는 종목이 어떠한 기업이냐? 네. AR 기술에 AI 기술을 결합해서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VPS 기술을 개발한다라고 해요. 오. 그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는요, VFX 기술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핵심인 실감형 컨텐츠를 구현한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덱스터 같은 경우는 VR, AR, XR과 같은 실감 컨텐츠 등 이런 등의 뉴 미디어를 영상을 기획하고 그리고 네. 제작까지 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메타버스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위직 스튜디오라든가 CP, NP, 뭐 알체라 등이 있는데 NP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죠. 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요, 시청자분들 굉장히 세일 기간이잖아요. 오, 맞아요. 조정이 많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 있었죠, 조정이.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좀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을까 네네. 싶은데 우선은 제가 아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산업을 공략하라 네, 그랬잖아요. 그 메타버스도 거기에 그게 해당되나요? 메타버스가 해당이 된다라고 좀 네네. 보시면 좋겠죠, 시청자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외에도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위직 스튜디오 막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순환이 확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꽤 고수익을 챙겨갈 수 있으니까 여러 시청자분들도 절대 메타버스 테마를 등한시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꼭 공략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네. 만약에 내가 좀 더 디테일한 공략을 하고 싶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 한다면은 노란통 메신저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산업 중에 하나로 메타버스도 빼놓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는 순환이 다시 한번 돌아주면서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 많다, 새해 기간이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종목일까요? 여러분 노란 톡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QR코드 비추시기만 하면 바로 노란 톡방 입장 가능하신데요. 역시나 여기에서 저희가 다음 주 이슈 로드맵 준비를 해드립니다. 지금 또 우리 PD님이 저거를 다 가리셨대요. 여러분들 안 보이게 이렇게 또 방송에서는 사진을 찍어도 안 보입니다.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야지 여기에 메타버스 이슈와 관련해서도 종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또 각각의 아주 특징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는 여러분들 노란 톡방 안에서만 공유가 되고 정말 우리가 공부할 때 필요한 자료입니다. 아까 전에 원자력 발전과 함께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꼭 로드맵 받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아니, 이번 여름이 또 주말에 폭염특보 아직 지금 5월 마지막 주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벌써 폭염특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 관련주를 이제 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걸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벌써 더워지나요? 지금 덥잖아요. 지금 그쵸? 그래도 저녁은 좀 괜찮지 않나요? 네, 근데 이제 요번에는 좀 그 더위가 빨리 찾아온다고 합니다. 아, 매년.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이제 여름 테마를 슬슬 준비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네. 이거는 보너스라고 보시면 좋아요. 보너스. 네, 매년 찾아오는 보너스.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 보너스 한 번씩 받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한 아, 여름 거다 보면. 보너스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좋다. 휴가비 네. 정도는 벌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로테이션이에요. 뭐냐면은 매년 돌아오는 테마예요. 여름 테마, 겨울 테마 딱 두 네. 가지인데 요번 네. 겨울 테마는 조금 심심했어요. 왜냐면은 네. 코로나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이 심심했고 여름 테마 이제 다시 좀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건 좀 보너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고 무조건 챙겨가야 되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 무조건 선침해예요. 무조건 예. 선침해다. 이게 여름 오기 왜냐면은 전에. 이게 확 치고 올라갔다 바로 빠져요. 아. 그러니까 그냥 눈 깜짝할 새 지나가니까 네. 선침해 놓고 튈 때 팔고 바로 나와야 돼요. 아, 네네. 예, 중요하네요. 예, 전략이 중요하네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요번에 일요일이죠. 내일 모레에 22일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고온 현상이 앞으로 일주일가량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최고 기온이 32도를 넘어설 거라고 세상에 합니다. 무슨 네. 일이에요? 또한 기상청에서는요. 올 여름에 평년보다 무더울 때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너무 전망을 싫다. 하고 있는데 네. 매년 갱신이에요. 매년 갱신이에요, 네. 진짜. 그 생소한 이런 여름 관련주들이 어떠한 수혜주와 어떠한 관련주가 있을까요? 시청자분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보시면은 신일전자라는 게 있어요. 신일전자. 요즘 뭐 신일 선풍기 뭐 제습기 난리가 납니다. 그죠? 네, 네. 선풍기, 제습기, 뭐 난로, 밥통, 밥솥, 환풍기 뭐 이런 것들 바로 생활가전이라고 하죠. 네, 이런 생활가전. 생활가전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3S라는 기업이 있어요. 냉동 공조형 설비를 제작하는 전문 업체고요. 그리고 파세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름용 계절가전 사업, 한마디로 냉방이라든가 제습기, 창문형 에어컨 등을 사업하고 영위를 하고 있고 파세코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캠핑 관련주로도 많이 알려져 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또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하겠죠. 그 외에도 이제 빙가류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매출 잘 나오겠죠? 네. 롯데푸드, 빙그레. 그리고 주류 같은 경우도 맥주 많이 마시잖아요. 제주 맥주, 보혜양주 이런 것들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여름하면 뭐가 있습니까? 또 초복, 중복, 말복 있지 않습니까? 삼계탕. 그죠? 그 육개 관련주들 많이 있고 할인, 팜스토리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시청자분들. 네. 이런 종목들은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냥 항상 여름만 되면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선침에 또 해봐야겠죠. 네. 이건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잠깐 올라갔다 바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략 잘 잡아야 네. 되고요. 그 자세한 전략 그리고 추가
그 공약 비법 전략부터 시작해서 관련주 로드맵까지 다 노란톡 안에서 드립니다. 이제 네. 방송 마무리입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오늘 하루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네. 자세한 전략 그리고 또 추가적인 소통을 원하시면은 노란톡 메신저 입장에서 여름 관련주까지 그리고 오늘 다 나온 내용까지 함께 다 받아가 보시기 네. 바랍니다. 네. 아, 좋습니다. 뭐 원전 얘기, 2차 전지 얘기하다가 여름 관련주니까 굉장히 가벼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빨리 접근을 해서 빨리 먹고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저희 노란톡방 들어와 계시면요. 이 노란톡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잠깐 휴대폰 열었다가 알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로드맵 여름 테마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전략 테마 이렇게 묶어져 있고요. 메타버스와 원전 그리고 여름까지 여러분들 모두 공부해 보실 수 있는 이 로드맵이니까요. 오늘 시간 좀 짧아서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고 종목도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로지 노란톡방 안에서만 이 모든 이야기들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늦지 않게 들어오셔서 선취매로 빨리 여러분들의 수익 챙겨가실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자, 금요일 이번 한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